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22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요지를 골라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첫 문장에서 이상한 구문이 나왔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Being prioritized your responses allows you to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be it a one-off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ly delightful or upsetting experience, or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자, 여기 문장이 이렇게 첫 문장이 길게 나왔는데요. 자, 어떤 것? 할 수 있는 것. 우선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응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허락합니다. 당신이 연결되는 것을 훨씬 더 깊게 개개인의 고객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be 나오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 be를 봤을 때 자, 우리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서술어로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서의 동사. 그런데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다든가 ed를 붙인다든가 뭘 붙이면은 그때부터 그건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서술어로서의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다른 품사로 변형된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를 찾을 때는 시제를 입고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시제. 그런데 여기 3인칭 단수 현재가 입혀진 allows 이게 발견되었네요. 이게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다시 보면 당신의 응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은 허락합니다. 당신이 연결되는 것을 훨씬 더 깊게 각 개개인의 고객들과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부사절인데 이렇게 be it으로 나왔을 때 확률이 높은 것은 if it is일 확률이 높아요. 만약 그것이 one-off, 한 번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있지 않은 단발성 interaction, 교감이든지 around, 뭘 둘러싼 특별히 기쁘거나 속상하게 하는 그런 경험에 대한 단발성의 응답이든지 혹은 the development, 발전이나 개발이든지 뭐에 대한 장기간의 관계, 누구와 함께하는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당신의 고객층 내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개인과의 장기적 관계를 개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하건 간에 이런 식으로 돼요. 영어에서 이렇게 if it is 이렇게 된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영어의 법에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어요. 직설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문장들,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령법은 명령문.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Be careful, sit down 이렇게 항상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가정법은 conditional과 subjunctive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수능 문제 푸는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구문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컨디셔널은 현재나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항상 시제와 관련이 있고 그 시제를 파괴해서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를 입혀줘요. 근데 subjunctive는 이런 컨디셔널과 달리 시제와 관련이 없어요. 시제와 관련이 없고 실제 일어난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어떤 발생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 머릿속에서 추측을 해줘요.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을 하기 때문에 if need be,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시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if가 생략되고 뭔가 이렇게 생략됐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그냥 if it is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객에게 응답하는 그 행위가 단발성의 행위가 되든 아니면은 중요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발전의 계기가 되든 간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당신이 고객에게 응답하는 것은
고객들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당신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였어요. 보면은 쉽게 1번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밑에도 그냥 해석을 계속 해볼게요. 자, if you've ever posted a favorable comment, 만약 당신이 우호적인 커멘트를 포스팅했다면 대시를 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네요. 혹은 어떤 커멘트든지 for that matter,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냐면요, 대시를 주고 브랜드에 관한 커멘트든지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커멘트든지 당신이 그런 커멘트를 남겼다고 할 때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었고요. Think about, 생각해보세요. What it would feel like,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개인적으로 인식되고 인정되고 알아줘주지 않는다면 누구에 의해서? 브랜드 매니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결과로 당신이 기껏 커멘트를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게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대시를 주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want to be recognized,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인식되고 싶기 때문에, for having said it, 그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인지되고 싶고 알아지고 싶고 알아줬으면 하기 때문에 게시합니다. In particular, 특히 when people post positive comments, they ar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for the experience that led to the post. 사람들이 특히 긍정적인 커멘트를 달았을 때는요, 그 커멘트들은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뭐에 대한 감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감사. 그렇게 포스팅을 하도록 이끌 만큼 즐거웠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로 또 나오네요. While a compliment to a person standing next to you is typically answered with a response like thank you. 여기까지 부사절. 반면에 뭐하는 반면에 당신의 옆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compliment, 칭찬이 응답되는 반면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과 함께 답변을 받는 반면에 the sad fact is, 슬픈 사실은입니다. that most brand compliments, 그 대부분이 브랜드에 대한 칭찬은 go unanswered, 응답을 받지 못한 채로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These are lost opportunities to understand what drove the compliments and to create a solid fan based on them. 이렇게 응답되지 못한 그런 커멘트들은요, 잃어버려진 기회입니다. 뭐 할 기회? 그러한 응답으로 이끌어간 것을 이해할 잃어버려진 기회이고요. 또 solid fan based on them, 그 응답에 근거한 solid fan, 그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어낼 것을 잃어버린 기회입니다.